네, 안녕하세요. 부자될지어당의 이다현입니다. 오늘은 사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장동하고 화천대유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정치 색깔을 다 빼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대장동을 통해서 누가 수혜를 받고 누가 돈을 많이 벌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의 시작은 18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뭐 1, 2년 안에 벌어졌던 일은 아니고 20년 전부터 이 대장동 개발이 완전 난리였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판교 신도시의 남쪽 끝에 이 대장동이 위치를 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진짜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뭐 개발하는데 어떻게든 뭐 이익 내려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다 여기다 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게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은 2004년 12월에 성남시 대장동에 강남 대체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2005년 1월에 사업 예정지 일대 보상을 노린 다세대 주택들이 막 신청을 막 폭발합니다. 개발 소식이 알려지니까 완전 낙후되었던 이 대장동에서 갑자기 다세대 주택들이 막 우후죽순 지어집니다. 개발 정보가 유출돼서 부동산 업자들이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거죠. 알박기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발을 할 때 특정 지역을 땅을 사놓으면은 이걸 나중에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거를 알박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2005년 7월에는 당시 대한주택공사,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 계획이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2005년 11월에는 사업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이 됐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최근에도 사실 LH에서 이런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었죠. 근데 2005년에도 있었었네요. 그리고 2009년 6월에는 성남시 대장동 일대 97만 제곱미터 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 민간이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대장지구 공공개발을 재추진을 했습니다. LH에서. 근데 2009년 10월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세요. LH는 민간 경쟁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LH가 국가 소속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말을 거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사실 2010년 6월에는 토지주들도 개발하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LH에서 현실적으로 공공개발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2010년 6월까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님, 즉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이었을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제 2010년, 비교적 최근이죠. 2010년 7월에 현재 대통령 후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취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LH가 포기를 하고 사업이 이렇게 흐지부지 됐었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비롯해서 모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하고 성남시랑 같이 추진을 하겠다는 공약을 대시면서 성남시장이 되면서 이게 다시 화두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시 지방채 4,526원을 발행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시의원을 과반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당연히 진행해줄 일은 만무하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었나 봐요. 이재명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여 대장동을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성남시가 받을 이익을 확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는 엄청 가속도가 붙어요. 거의 무슨 독일 아우토반 달리듯이 사업이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2015년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신흥동 제1공단 공원회랑 대장동 개발 사업을 묶어서 결합개발 방식을 고안을 해냅니다. 이걸 토대로 2015년 6월에는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등장을 했고, 다음 달에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SPC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좀 많이 생겨요. 차트로 지금 이렇게 나타냈는데, 주주 관계를 보시면은 이때 성남의 뜰 자본금 50억 중에서 우선주 46억 5천만 5천원, 그리고 보통주 3억 4,999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과반수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은행 15%, 국민은행 8.6%, 기업은행 8.6% 등 지분으로 나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주는 7%, 그 중에서 SK증권이 6%,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1%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사업이 된 거예요. 개인 사업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수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국가 사업으로 봐야 된다 하고 국가 사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국가 사업이 되면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토지 수용이 뭐냐면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말 그대로 사는 것, 즉 수용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안 팔고 싶어도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공영사업은 사업이 빨리 끝나는 대신 분양을 좀 싸게 해요. 그리고 민영주택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분양가가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국가가 하는 사업은 빨리빨리 되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인이 하는 사업들은, 기업이 하는 사업체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되게 많잖아요. 뭐 땅 사다가 땅 안 파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땅 파다가 뭐 유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사실 공사 전면적으로 스탑이 되니까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그러진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은 10년 이상 다들 보시는데, 이 사업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지금 영상을 보셨다면은 제일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벌었고 어떤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급 계역사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즉 SPC 성남의 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다. 5,903억 원. 이야. 이 중 4,040억이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몫으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인 출신인 김만배 씨 명의의 화천대유가 577억 원을 배당을 받았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가 1,208억 원을 또 가져갔고, 그리고 천화동인 2호하고 3호가 각각 101억 원씩, 또 김씨의 언론사 후배 명의인 천화동인 7호가 121억 정도를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천화동인 4호가 이제 남욱 변호사라는 얘기가 많은데, 천화동인 4호가 1,007억 원을 배당을 받고, 검찰의 녹취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의 명의인 천화동인 5호가 644억 원, 이번 사업에서 투자자문사 키넨파트너스로부터 사업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 명의의 천화동인 6호가 282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부지 15개 중 5개의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아 직접 분양 사업을 하게 됐고, 지난해까지 2,350억의 분양 수입을 올렸고, 앞으로 추가 분양 사업이 남아있어서 화천대유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이익에 있어서 1순위로 성남도공이 1,822억 원을 챙겼죠. 당연하죠. 최대 주주니까. 그 다음으로 2순위로 금융기관이 챙기고, 남은 수익금을 보통주를 가진 민간 투자자들이 나눠 가진 건데, 자, 이 민간 투자자가 SK랑 이제 화천대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들의 것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랑 관련된 분들이 모든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의뜰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진 성남도공은 1,822억 원을 벌어가고, 민간 투자 7%를 가진 민간 투자자들은 4천억이 넘는 금액을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가 사실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은, 화천대유가 받은 577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되게 관심사예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유명하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아가요. 근데 보통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으려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성 임원 퇴직금 50억 받으려나? 아무튼 보통 50억 원의 퇴직금이라는 게 쉽지 않은 수치잖아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갑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화천대유의 초과 법률 고문단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순환 전 검찰총장, 원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김기동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동열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정도는 거의 어벤져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는 진짜 삼성, 현대도 이 정도 법률단을, 고문단을 꾸밀까는 사실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서 3년 동안 이런 엄청난 고문단을 꾸린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죠. 이제 앞으로는 남욱하고 김만배 씨가 어떻게 화천대유를 만들었는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좀 미리 자기가 알고 있다 하면은 뒤로 넘기셔도 저한테 무관합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2009년에 대장동 사업을 이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서강대 동문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남욱이라는 사람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대표로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때 개발 부지의 약 90%를 남욱 변호사가 사죠. 근데 아까 제가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렸죠. 2009년에는 이 대장동 사업이 한번 취소가 돼요.
근데 이 설상가상 돈 빌려준 저축은행이 망하게 되네요. 뿐만 아니라 이 공영 개발을 민간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고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2015년에 이 사람이 구속이 됩니다.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사회생하게 된 건 2015년에 성남시가 대장동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이분이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 남 변호사가 사들였던 개발 부지의 70%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얽혀 있었지만 성남의들이 남 변호사를 대신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면 토지를 다 수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남욱의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하고 조현성 변호사예요.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이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가 되고요. 조현성 변호사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화천대유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또 밝혔어요. 이뿐만 아니라 남 변호사의 인맥은 공기업인 성남도공으로까지 뻗칩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5개월 전에 서강대 후배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에 입사를 하고 정여각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김모 회계사도 합류를 해요. 이들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과 이익분배 방식을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사이에 이 프로젝트 운전대를 누가 잡았냐? 이게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2012년부터 대장동 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 공모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설립해서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돼요. 화천대유는 이게 신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AMC로 선정이 되었고요. 남 변호사가 사업의 털을 닦았다면은 김만배 씨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민간이 초과 수익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승인한 사람이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었던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씨였습니다. 유동규 씨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을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에 이제 구속된 바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의 제일 수혜자가 되죠. 그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화천대유가 성남의들 1% 지분을 갖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77억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대박을 쳤기 때문인데,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지구 15곳 중 미분양 위험성이 적은 5곳의 분양 시행사로도 뽑힙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대장동 이슈가 계속 부각이 돼서 제가 한번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의문점이 생기는 점은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됐었고 여야 할 거 없이 다 개입이 됐다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개입이 됐고, 그 다음에 돈 벌어간 사람들은 다 이제 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선택은 우리 유권자의 몫이니까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